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눈이 받아들인 신호를 종합하여 뇌가 그려낸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센서인 눈과 뇌의 지능 활동이 결합하여 작동한 결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눈으로 들어온 외부의 빛이 영상으로 맺히는 망막에는 두 종류의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정확한 색과 형상을 담당하고 간상세포는 흑백으로 형태만을 감지합니다. 원추세포는 손을 하늘로 뻗었을 때 보이는 손톱만한 면적이고요. 나머지는 간상세포가 감각한 것입니다. 내가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전체 이미지가 선명하고 화려한 것은 뇌가 망막의 입력 신호는 물론 소리, 냄새 등 다른 감각 신호와 과거의 기억을 종합하여 선명한 풍경이 보인다고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뇌가 그려낸 이미지가 보이는 곳을 마음의 창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사실 내 마음의 창에 그려진 세상 모습이 어떤 형상이고 어떤 색인지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단의 장미를 각자의 마음의 창으로 보면서 빨간 장미라 부르기로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를 생각해 봅시다. 전체 이미지 센서에 동일한 크기의 픽셀을 배치하고 카메라 렌즈는 센서 각 부분에 초점을 맺도록 하여야 제대로 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것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사람 눈은 밝은 야외나 어두운 방송에 있어도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장면에 굉장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어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것이죠. 카메라는 광대역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하기 힘든데 광대역 신호에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기도 어렵고 세부 단계를 디지털로 표현하려면 픽셀당 소요 비트 수가 마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의 고화질 사진을 만들려면 센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소요나 규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소스를 줄이면서도 화질의 저하가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지능을 속여야 합니다. 메모리 소요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 압축 기술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이미지에 이산 코사인 변환을 하면 JPEG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파일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 형상, 색깔 정보를 네트워크로 공유하거나 메모리 장비에 저장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하드웨어인 센서나 메모리가 할 일을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리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를 대상으로 이미지 센서의 화소나 화각 구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물리적으로 넓히는 대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기존 센서가 식별하지 못하는 부분의 정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카메라에서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호를 분석하여 공간 분해능을 높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물체 인식에 카메라를 쓰느냐, 라이다를 쓰느냐는 불필요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센서로 써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열일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려면 앞선 이미지와 새 이미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새 이미지가 보이기 전에 앞선 이미지가 지속되어 보이는 걸 잔상이라 합니다. 인간이 1초에 24장 이상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각각 구분된 이미지가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영화나 TV에 동영상이 움직여 보이는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잔상이 없었다면 실제 공연이 아닌 TV나 영화로는 작품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동영상 구현을 위해 영상이나 TV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어찌 보면 잔상은 시각의 결함 또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동영상 시청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자, 빨리.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V1하고 V2가 해당되는 요 슬라이스를 안으로 이렇게 잘라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V1하고 V2가 들어간 형태를 함께 이렇게 잘라내면,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터 발브하고 블랍하고 인터 스트라이프 쪽으로 계속 가면 형태가 완성이 돼요. 됐죠? 요거 뒤에 설명됐어요. 요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시각 피질이 요게 얼마냐면 1mm입니다. 1mm 바이 1mm입니다. 1mm 바이 1mm 요 속에 셀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저건 망막인 경우는 거의 10만 개 오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각 피질이 대략 요 한 10만 개 정도 셀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한 영역입니다. 자, 요게 블랍이죠. 블랍으로 가면,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V4로 가요. V4로 가서 블랍에서 왔기 때문에 뭘 만들어주죠? 칼라를 만들어줘요. 여기다 칼라를 적어주시면 돼요. 인터스트라이브로 가면 이 정보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잘 들으세요. 요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예요. 색깔하고 형태는 분리가 안 돼요. 빨간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드시 태극기의 빨간색, 피의 붉은색, 장미꽃의 붉은색, 장미꽃이나 태극기나 피를 빼내고 붉은색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이 형태는 돼요. 시커멓게 지나갔어. 형태가 없어도 지나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형태하고 색깔은 반드시 붙어 있어요. 대단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형태하고 색깔이,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됐죠? MT로 가면 움직임, 그 다음에 열로 가는 거는 요 두 개 결합되죠. 그러니까 형태하고 색깔이 만들어져 갖고 요걸 이제 이미지라 그래요. 지금 이 자율주행차는 처음 운전을 배우는 중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내장된 인공지능은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했습니다. 능숙하게 운전을 해냅니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는 생물로서 가지는 처리 능력의 특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잔상이 그 예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보다 빠른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물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신호로 바꾸어 판단하고 자동차 주행 계통에 명령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24분의 1초보다 빠른 시간 동안에도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데, 인간 운전사는 이에 비해 느리고 예상하기 어려운 대상물이 될 것입니다. 교통에서 인간 운전사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도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자율주행은 공학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고 자율주행을 위해 컴퓨터, 인공지능은 열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호루스.